이게 사인이 그런 포도예요. 날짜가 지나면 더 맛있어야 돼요. 이 포도는. 26,000송이 그 다셨을 때 뭐 실례지만 어느 정도 매출 올리셨어요? 제일 그때 받는 가격은 3억 4천 받았어요. 저는 김천에서 사인마스켓 농사를 짓는 이상빈입니다. 아니 제가 소문 듣고 왔는데요. 예. 그 선생님 샤인 몇 평지세요? 지금은 맨 처음에는 6,000평 짓다가 지금은 한 4,000평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 여기는 지금 수확 전인 밭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찾아뵀을 때 그 원래 관리 잘 하고 계시던 밭 있잖아요. 예. 거기 몇 평에 몇 주 정도 수확하시는 밭이죠? 거기가 1,250평인데 등기상으로는 네. 그냥 뭐 1,200평 보시면 되는데 제가 2년생 때 18,500개 정도 수확을 했고 네. 그리고 3년생 때는 24,000개 그리고 4년생 때는 26,500개 뭐 그 정도 보통 뭐 계속 한 24,000개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1,000개 수확을 했는데 이 사이는 농사를 지보니까 저 캄벨이나 거봉 이런 거보다는 손도 많이 가지만은 이게 기간이 길어서 공이 많이 들어가요 사실. 그런데 이제 이게 쉽다면 쉬운 포도인데 억수로 어려운 포도라 이게 캄벨 거봉보다는. 그래 저희는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진로하고 계약을 해가야 아버지 때부터 시벨 농사를 짓어요 청포도. 예. 그래 이제 저희는 포도를 뭐 다 해봤어요. 뭐 이것저것 뭐 캄벨부터 시벨 뭐 이런 거 다 해봤는데 이 사이는 지보니까 식감과 맛, 향 모든 게 맞아 떨어져야지 사인 마스켓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뭐 당만 올라간다고 사인 마스켓이라고 그러면 이 사인 맛을 아는 사람들은 그걸 안 먹죠. 소비가 안 돼요. 진짜 마스켓 향이 나면 소비가 굉장히 됩니다. 많이. 지금보다는 한 10배. 그런데 왜 소비가 안 되나 하면 당만 있으면 많이 못 먹어요. 당만 있으면. 그 보통 네. 우리 1,000평 정도 하시는 분들 봉지 싸는 개수 세려보면 네. 뭐 한 10,000장에서 12,000장들이 대부분 많이 그렇게 싸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많이 싸면은 다 숙성이 돼요? 숙기가 와요? 근데 이제 기간은 많이 걸리는데 잎과 이런 걸 보존을 해줘야죠. 사인은 보면 무조건 뭐 영양제를 준다고 해서 크는 건 아니에요. 그 시기마다 그 물과 이런 조절을 온도 조절을 잘 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후가 많이 안 맞춰줬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농민들이 실수를 조금 할 수도 있죠. 온도 이런 게 안 맞으니까 잘. 그래서 뭐 비가 오니까 섭을 덜 죽고 또 뭐 안 줄 때 많이 주고 이러면 이 포도는 대부분의 적극 반응을 일으키는 포도예요. 제가 봐서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 포도는 뭐 물을 싫어한다 그러는데 물을 줄 때 안 주면 알이 안 큽니다. 그리고 이제 적기에 일을 해줘야 되고 근데 그 시기를 놓치면 또 그렇고 그리고 병충해가 온다든지 이러면 또 이제 알도 안 크고 숙기도 늦게 들고 최고 이제 문제가 응애예요. 응애가 오면 광합성을 못 하니까 당연히 농사가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이제를 잘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뭐 보면 약치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병이 오면 안 됩니다. 한 테포 내려가는 거예요, 아무래도. 26,000송이 그 다셨을 때 뭐 실례지만 어느 정도 매출 올리셨어요? 업자한테 팔았을 때는 제일 그때 받는 가격은 3억 4천 받았어요.
3억 4천을 받았는데 이제 뭐 그때는 진짜 한건기였었어요. 그 해에 제가 노지를 2만 원 받았어요. 하우스보다 더 많이 받았어요. 근데 아무도 안 믿죠. 저는 믿어요. 근데 본 적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사람들은 예. 진짜 그렇게 수확이 될까 막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저는 그때 익었을 때 한번 와서 봤었잖아요. 네. 근데 선생님께서 키운 거 보면은 보통 한 가지에 대부분 다 하나씩 따시잖아요. 근데 막 세 송이씩도 거시고 그러던데 그게 다 익어요? 예, 그 뭐 지금 뭐 소비자가 말하는 거잖아요. 제가 뭐 아 이걸 뭐 좋다 나쁘다 평가는 뭐 하고 소비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저 포도를 이제 제가 판매하면 여러 군데 안 나눠 보내요. 하루에 1,000개 따도 그냥 1,000개 다 똑같은 데 보내요. 그냥 남들은 이래 뭐 100개씩 이래 나눠서 보낼까 몰라도 저는 그냥 보냅니다. 왜? 맛보고 안 되면 안 보내면 돼요. 내가 거기에서 만약에 얼토당토하는 가격이 나왔다 안 보냅니다. 2번 다시는 안 보내요. 저는 왜? 내 물건이 나는 내 딸에는 자신 있다고 보냈는데 예? 그 사람이 똑같이 취급을 하면 안 보내면 돼요. 알아주는 사람한테 보내고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 저는 이렇게 소비자들한테 이래 주봅니다. 각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아 뭐 어떤가 물어보면 놔두면 더 맛있더라. 이 사인이 그런 포도예요. 날짜가 지나면 더 맛있어야 돼요. 이 포도는. 그래서 이 포도가 수확하기도 좋고 근데 이제 사람들은 약간의 뭐 이제 너무 노랗다 이러면 이제 그런 평가를 하는데 아주 좋은 포도라요. 이게 달린 상태에서 노라면 근데 이제 그걸 노래지려고 또 삐껴가지고 막 햇빛을 쐬가지고 노래라는 것보다는 안에서 이 봉지 속에서 노래야 돼요. 이 봉지 속에서. 그리고 이게 포도가 무르면 안 돼, 이 사이는. 그러니까 노래진 것 중에 시중에 보면은 가끔 이렇게 먹어보면 식감이 물러가지고 예. 이 껍질도 조금 두껍고 물렁물렁한 게 있거든요. 그 회사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려는지 모르겠지만은 당을 어거지로 넣는 거예요. 뭐 이상한 거를 뭐 넣으면 오른다. 그래가지고 하면 이게 물러주는 거다. 지금 안 무르잖아요. 이 열기인데도. 근데 이 포도가 특징이 그거라요. 그런데 이 포도는 무르면 안 돼요. 이 포도면은. 무르면 식감이 좋을 수가 없어요. 물렁물렁한데 식감이 사각사각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사실 이제 농사를 지면 이제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려고 이렇게 달아난 건데, 그런데 다 컸어요. 제대로 식감도 있고 지금 무른 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해도 만져봐도 예, 딱딱하죠. 그리고 무게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26,500개 달았을 때도 이 봉지가 다 째졌었어요. 봉지가. 그건 한 1kg가 다 됐었어요. 한 가지에서 두 개 유인해가지고 단 건 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이제 농사를 지니까 제가 이래 한번 해보는 거지. 이거 한 700g 나올 것 같은데요. 예, 한 700g. 예. 500원짜리. 이 삽목이라서 아, 예, 삽목이에요? 예, 삽목이라서 이제 삽목은 이제 저 깊은 맛이 더 나요. 예, 맛이 또 향이 조금 더 나고 전목은 이제 이게 비대는 빨리 되는데 삽목보다 맛은 아무래도 자연의 맛은 약하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래서 조금 더 놔둬야 되는데 숙성 기간을 둬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포도는 당이 올라가면 절대 얼지를 않아요. 저온창고에 넣었는데 얼고 썩고 이라는 거는 당이 안 올라간 거를 물렁물렁한 거를 저온창고에 넣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암만 뭐 황홀 해가지고 보관을 한다 해도 당이 올라간 건 안 얼입니다. 예, 적정 온도에서 절대 안 얼어요. 그런데 당이 없는 거를 넣으니까 어는 거예요. 얼마 못 쓰는 거예요, 그게. 얼은 거에서 녹으면 어떻게 돼요? 푹 다 썩겠죠. 예.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도매로 파셨는데도 그 수익이 나온 거잖아요. 예. 매출이. 도매상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그 비용 주고서 다 따갔다는 게 저는 참 잘
그걸 따는 거는 사실 못 봤으니까. 그 사람이 99,900원 받았어요. 2kg 한 상자에. 그게 몇 년이에요, 선생님? 지금 뭐 불과 그 3년? 3년 됐나? 3년? 그럼 그때도 어느 정도 뭐 2kg에 35,000원 뭐 이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99,000원을 받았어요. 그래 이제 그게 뭔가 하면 가격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자신이 내 물건이 자신 있으면 제가 올게 저 2kg 보편적으로 그냥 그 사수 해도 뭐 저는 3만 원 밑으로 받은 거 없어요. 3만 원 밑으로는 안 받았어요. 그래 이제 보편적으로 지금 뭐 제가 또 이래 삼수 같은 경우에는 저도 올게 한 5만 원도 받았어요. 예. 그거 뭐 많이는 못 팔았는데 사실 제가 또 인터넷 판매를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냥 한 팔은 거는 한 파레트 정도 한 5만 원 받은 거는 한 파레트 정도는 팔았어요. 제가 그 뭐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팔았는데 뭐 이 그 맛이 사인 맛이 나면 안 맞다합니다. 근데 이제 맛이 안 난다든지 자기의 그 만족을 못 하면 이제 요걸 얻어 먹는 거예요. 이게 뭐 자 소고기도 그렇잖아요. 저 집은 싸요. 근데 저 집은 가면 막 1인분에 45,000원씩 해요. 그래도 그 집 가서 먹어요. 그래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인은 앞으로 농사만 잘 지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이제 여러 농장들을 많이 다니는데 전국으로 네. 이만큼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200평에 26,000송이 이상을 달았을 때 네. 그 어떻게 뭐 영양 관리나 뭐 특별히 뭐 비배 관리나 이런 걸 어떤 걸 하셨는지 그렇게 잘 된 거예요? 그 이제 얼라이버하고 네. 토비온 저는 중점적으로 썼어요. 아 그게 영양제예요? 예, 거기 이제 보면 이제 그 가을에 퇴비식으로 이렇게 하고 하는 건데 그래 뭐 저는 제가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봤는데 토비온 같은 경우에는 이 육질을 딱 잡아줘요. 지금 물은 게 없잖아요. 네. 저희 집은 만져보면.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그게 토비온하고 얼라이브 걸랑요. 예. 그 저희가 뭐 이거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선생님 뭐 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예. 계속 무슨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뭐 토비온이랑 얼라이브랑 아무 상관없는데 예. 그런 거를 많이 투자를 하셨으니까 또 나무가 또 튼튼해지고 그런 거였죠. 저는 투자라기보다는 내가 농사를 잘 지보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봤어요. 해봤는데 이제 거북농사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거북농사도 내가 이 뜰에서는 제일 많이 받았어요. 이제 이거 아버지 뒤를 이어가지고 그런데 사인으로 다 바꾼 결론은 거북이 좋았어요. 저쪽 밭에 1200평에. 그랬는데 4년생, 5년생 될 때 캐냈걸랑요. 왜 그런가 하면 돈을 모아니까 자 맛있어도 돈을 사인보다는 많이 안 주니까 캐낸 거예요 결론은. 그런데 지금 이제 또 그게 이제 역행하고 있죠. 이제 원래 지금 자옥이 또 잘 안 팔리잖아요 사실. 예, 가격도 많이 안 비싸고 맨 처음에는 좀 비쌀 것 같았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자 자연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되걸랑요. 좀 자연에 가깝게. 근데 이제 사람들은 착색제 치고 계속 이런 방식으로 농사를 지니까 자오기도 이렇게 조금 씹히는 맛이 있걸랑요. 그런데 물렁물렁합니다. 그러면 착색제만 친 게 맛있겠습니까? 안 맛있지 당연히. 그러니 좀 맛있는 자옥을 먹은 사람들은 또 이제 실망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덜 팔리는 거지 자꾸. 그러고 빨리 상해입니다. 착색제를 친 거는 빨리 상해요. 나가면. 그러면 도매상 가서도 그거를 폐기시켜야 되잖아 결국에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많이 주고 살 일이 없지. 소비자한테 갖는 거는 그냥 막 진짜 뭐 완전 다 썩어서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 근데 농사를 제대로 지은 거는 상온에 냅두면 과일은 안 썩어요 잘. 자 그거 방부제 처리해서 안 썩는 게 아니고 그 영양을 당을 딱 자기 그 만족의 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상해는 거예요. 보관을 해도.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뭐 영양제나 이런 것도 도움이 됐겠지만 그 정상적인 농작업을 통해서 생산된 게 튼튼하고 오래가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제초제나 네. 제초제도 이런 거 안 쳐고
뭐 허가맡은 제초제가 나오지만은 이 제초제는 아무래도 안 치는 것보다는 안 치는 게 낫걸랑요. 네. 그 이제 저는 초생 재배를 하는데 애는 먹지만은 나중에 이제 먼 훗날을 보는 겁니다. 먼 훗날을 제초제 안 친 게 아무래도 뭔가 나을 거란 말이에요. 네. 내가 먹기도 피나고, 그러고 내가 떳떳하고, 내가 제초제 치는 사람을 나쁘다 하는 게 아니고, 제초제는 제가 봐서는 엄청나게 독해요. 지금 뭐 안 독하다 그래도 그냥 이거 뭐 치면 뿌리까지 다 죽는데, 그래 이제 자연 그대로 농사를 한번 지어보려고요. 저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10년 이상 됐어요. 저는 이렇게 풀을 같이 키우는 게. 초성재배. 그 여기 저희가 의도한 건 아닌데 예, 얼라이브 담당하시는 분이 이제 여기 농장에 오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얼라이브나 뭐 토비오 뭐 이런 거 쓰신다고 하는데 제가 그걸 뭔지 몰라서 예. 간단하게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저희 뭐 광고하고 이런 거 저한테 돈 주신 거 없잖아요. 좀 이런 걸 좀 강조해야지 자꾸 광고하신다고 뭐라 하시니까 얼라이브가 뭐에 좋은 거예요? 얼라이브는 이제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미생물을 이제 수입해 와서 이제 제품을 만든 제품인데 최장 6개월 동안 토양에서 살아남아서 이제 미생물이 활동을 해줍니다. 근데 그 활동을 해줌으로 인해서 이제 토양도 더 건강하게 해주고 염류 직접도 해소시켜주면서 뿌리에 힘을 실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포도 같은 것들도 제가 좀 다른 농가들도 많이 다니지만 그 같은 동네 같은 지역에 있는 것들과 비교했을 때 수확기가 빨라져요. 당도도 훨씬 높고. 왜냐면은 뿌리가 건강하면은 기본적으로 토양에 있는 양분들을 잘 빨기 마련인데 농민분들은 자꾸 비료를 더 많이 주려고 하세요. 당도를 올리려고. 근데 당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토양에 남아있는 것들만 적절히 뿌리가 먹게끔 도와주기만 하면은 나무가 알아서 해결을 해줍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당도가 조금 안 오르다 보니까 자꾸 이제 당도에 좋다고 하는 이제 제품들을 많이 넣으세요. 수확하기 전까지. 근데 수확하기 전까지 안 넣어주시고도 충분히 당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얼라이브라는 제품 쓰신 지가 얼마나 된 거예요, 이 농장? 10년 넘었어요. 저는. 10년이요? 예. 이야, 그러면 이미 검증을 하셨으니까 계속 찾으시는 걸 거 아니에요? 저는 얼라이브 회사에서 제가 1200평에 300포도 넣어봤어요. 네. 근데 회사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이제 300포 넣었다고. 근데 제가 저 밤마다 이렇게 차별화해서 해보고, 근데 이제 이게 비료락하는 거는 사실 요소나 이런 거는 이게 한 포가 만약에 흘렀다 그러면 이 나무가 죽습니다. 네. 요소 같은 경우에는 네. 틀림없이 죽어요. 네. 그걸 어떻게 처리를 안 하면, 여기 만약에 터져가 여기 녹았다 하면. 근데 이제 얼라이브나 토비온이나 이런 그 제품은 여러 가지 그거 말고도 제품이 있겠지만은 그거는 여기에 몇 봉을 쏟아놔도 나무가 절대 뭐 이 손상을 입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과장님? 이게 미생물 자체가 이제 토양에 침식되어 있는 염류성 비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풀어서 해소시켜주고 이제 미생물이 계속 원활하게 뿌리로 이동을 시켜주다 보니까 이제 사장님 같은 경우에도 1200평당 300포 그러면은 4평당 한 포를 사용하신 거죠. 네. 근데 이제 뭐 밭별로 비교를 해보셨대요. 1200평에 300포도 넣어보시고 100포도 넣어보시고 50포도 넣어보시고 했는데 300포를 넣었을 때 가장 효과가 좋다고 느끼셨대요. 그래서 이제 얼라이브를 조절해서 좀 사용을 하시는 편이죠. 그럼 몇 평당 한 포가 딱 적정 권장량이에요? 아니 저희 권장량은 30평당 한 포. 왜냐면은 네 비싸니까. 근데 많이 이제 테스트를 해보신 거죠. 좋다고 하니까. 근데 효과를 확실히 4평당 한 포를 써보시니까 효과가 굉장히 좋았던 거고 저도 이제 1년생, 2년생 나무를 새로 식재하시는 분들한테 얼라이브를 이제 넣어서 키워보는 나무들을 보면은 달라요. 2년생에 보통은 나무에서 수확을 안 달아보시는 농민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2년생에서도 700평에서 한 4,500송이 지금 올해 3년생인데 한 8,500송이, 9,000송이 정도 그 정도 올해 수확하시는 농가들도 있고 새로 식재하신 분들 중에 얼라이브는 이제 효과를 보시니까 또 매년 사용해 주시죠. 그리고 이제 얼라이브나 토비오는 꼭 수분이 필요합니다. 특히 토비오는 확실히 수분이 필요해요. 얼라이브도 이 수분이 없으면 작용을 안 해요. 근데 그걸 모르시고 적정 이제 그 만약에 얼라이브를 쓰신다고 그러면 토비온이나 물을 평상시보다 많이 사용하셔야 돼요. 수분을.
그래야지만이 그게 효과가 100% 이게 활성화가 됩니다. 근데 적정량만 퍼면 그 효과가 많이 떨어져요. 이게 내가 100%를 썼는데도 50%밖에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럼 물을 평상시보다 어느 정도 관주를 더 해야 돼요? 아,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아, 내가 깜빡 잊고 물을 안 껐구나. 이 정도 퍼야 됩니다. 그럼 진짜 넘칠 정도로 많이 줘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가을에나 이래 스타트에 시작할 때는 옆집에서 물이 온다 할 정도로 퍼야 돼요. 아, 옆집에서 왜 물을 이렇게 퍼십니까? 할 정도. 그래야지만이 활성화가 완전히 저기 되걸랑요. 그리고 이제 빨리 이제 나무가 움직여요. 가온하는 밭이라든지 이런 거는 물밖에 없어요. 지하수. 근데 이제 지상에 있는 뭐 물을 퍼면 안 되고 지하수를 퍼면 제일 빨리 활성화가 됩니다. 지하수를 쓰는 이유가 또 있어요? 이제 그 지하수는 겨울에는 이제 추울 때는 온도가 따뜻하죠. 예 아무래도 따뜻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온 올리기는 물을 쭉 퍼면 예. 지온이 일단은 여기 상온보다는 네. 지온이 올라가야지만이 맞아요. 움직이걸랑요. 네. 싹이 안 났을 때는. 그러니까 빨리 뿌리도 또 연할 때 또 저 잔뿌리가 움직일 수 있고 그런데 이제 뭔가 하면 화학 비료를 많이 쓴 집은 또 그게 자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물이 안 빠지면 뿌리가 잔뿌리가 썩을랑요. 아. 그럼 굵은 뿌리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뭔가 하면 이제 크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골고루 못 빠니까. 네. 이게 뭐 저는 이래 이 학술적으로는 잘 모르지만은 비료를 해놨다고 해서 질 뭐 이런 거 칼슘 이런 거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나무가 빠는 게 아니에요. 온도별로 다 틀린 것더라고 이게. 온도가 좀 이래 맞을 때는 뭔가를 더 많이 빨고, 예, 그래서 이제 역효과가 일어나는 것 같고 보니까 토비온이나 이제 이런 거 보면 제가 쓰는 이유가 그게 이제 못 빠는 거를 좀 빨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만져보면 틀리고 이렇게 빨리빨리 틀리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뿌리를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보조 수단으로 많이 쓰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더운데 예.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이게 이제 나중에 제가 또 한번 뭐 이런저런 거 여쭤보려고 또 찾아뵐 수도 있는데 예. 이거 수확을 언제쯤 하실 예정이세요? 뭐 이게 사이는 이게 이제 조금 사비가 껴요. 좀 오래 놔두면. 근데 이제 그 저는 뭐 그거 큰 신경은 안 써걸랑요. 왜 그런가 하면 뭐 사비 끼면 또 뭐 낀 거는 낀 거대로 우리가 먹고, 예. 지금 제가 봐서는 한 일주일 앞으로 한 일주일 있다가 수확하면 될 것 같아요. 내려오긴 내려왔는데 조금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날이 지금 사실 36도 이래 되는데 40도 넘습니다. 하우스가. 그러면 이게 일을 안 해요. 나무가. 이 쌍키는 거지 뭐. 그런데 사이는 견뎌요. 어느 정도만 그걸 해주면. 그러면 이제 뭐 한 보편적으로 한 일주일 있으면 한 30도까지는 가기 싶어요. 그러면 한 며칠 저거 하면 더 맛있어지니까 그때 뭐 가격이 내려가든 그때 딸 겁니다. 앞으로 제가 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네. 또 귀찮으시겠지만 한번 찾아뵙고 여쭤보는 기회 가질게요. 예, 예, 네, 오늘 더운데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